반갑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보도록 할 예정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슬슬 이제 좀 다 와가나 싶은 상태이긴 한데,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 60일선이 좀 올라오는 이 구간까지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다시 재추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30일에 72,4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45% 정도 상승한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제가 이때 당시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상단 부분에 이 저항 구간, 이 매물이 출현이 되는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를 하는지 조정을 받는다면 지구간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보자 라고 시나리오 1번과 2번을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시나리오 2번으로 흘러갔고, 이제는 지지구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60일선과 이 장기 이평선의 지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보자. 이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슈를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윤곽이 조금 나온다. 사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호실적을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에서 AI에 대한 M&A가 계속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M&A라든가 AI 관련된 제품 라인업 이런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다. 여기 M&A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밥켓하고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지분 구조 개편에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관련된 소식들이 로보틱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AI, M&A 관련된 이 신설 법인, 이게 좀 중요한 요인들이라 오늘 관련된 기사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른쪽에 보이시다시피 포스코 엠텍, 우리 7월 18일에 공부방에 나갔던 종목이 스터디 종목이에요. 포스코 엠텍이 23% 정도 상승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7월 23일에 신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영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만 따로 공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바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방에서 종목들이 나가는데, 공부방은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스터디 종목들도 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다른 계속 이슈들, 두산 관련된 내용들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해당 링크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두산그룹의 자금 조달 전략들 제가 공부방에 올려드린 내용들인데, 약 5,500억 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이 두산이 시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금 확보라는 구조적 자금 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해당 기사에 보면은 관련된 기사들이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해당 기사는 이 내용들 정리를 해서 좀 올려드린 것들인데, 매출 500억 원의 적자 기업이었었다. 두산 로보틱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두산 밥켓이랑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 밥켓,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 캐시카우가 밑으로 이제 깔리게 되면,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두산 밥켓은 좀 피해를 보는, 합병 비율에 따라서도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합병이 무산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두산이랑 두산 밥켓이랑 두산 로보틱스랑 이렇게 신설법인을 뭔가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두산 밥켓은 자금 조달을 하려고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저번에 상장했을 때 그때 4천억 원 가량을 자금 조달을 해서 2천억 원 수준에서 4천억 원까지 이 신설법인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두산 같은 경우는 사업 재편 후에 파이랩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두산 모터롤 등등등, 반도체 쪽도 그렇고 테스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분할 신설 법인을 통해서 두산 밥켓을 하는지, 아니면은 두산을 로보틱스랑 에너빌리티랑 지분을 이렇게 공동적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 이 사업 재편 후에 예측은 이렇게
된다라는 이 기사예요. 뭐 의견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자,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적자를 기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었던, 이전에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구조조정을 강하게 진행을 했고,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긴 있었어요. 근데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래 장기적으로는 가스터빈, 풍력, 이런 쪽의 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재무가 건전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 프로젝트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이 기업의 재무가 그렇게 건전하지 않으면 장기 프로젝트에서 입찰해서 좀 떨어지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부도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도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내려준 게 두산 밥캣이에요. 46% 지분을 내려주면서 지분만큼 배당을 받게 되잖아요. 두산 밥캣은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었습니다. 현금도 빵빵하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두산 밥켓을 밑에 지분으로 내려줬어요. 실상 두산 밥켓이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리 줬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산 밥켓이 그만큼 현금 창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두산 밥켓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사를 일단 살려놓고 장기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이 기업이 회복을 하면, 그때 이제 이 두산 밥켓을 가지고 다시 두산이 가지고 가던가 기업의 재물을 개편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구조 개편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어요. 자, 근데 이제 남은 게 두산 로보틱스가 남았잖아요. 이번에도 두산 밥켓이랑 합병을 시켜가지고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 주주들한테 두산 밥켓이랑 두산 로보틱스랑 같이 합병을 시키자. 그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렸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무산돼 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두산 밥켓을 자회사로 배치하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했다. 1대 0.6 합병 비율을 나타내던 두산 밥켓이 크게 저평가받았고, 무리한 개편 전략은 시장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을 한 게 두산도 리밸런싱 좌절을 자회사에 손을 벌린 셈이 됐다. 두산 로보틱스 보유 주식을 담보로 5,500억 원을 대출을 했다는 것들이 최근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 주식 담보 대출을 시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자율이 4.9%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분도 어느 정도 조금 덜어내고 판매를 하고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는 수준만큼은 정리를 좀 했었던 걸로 판단이 돼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한테 주식 담보대출을 받을 정도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편은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하죠. 유동부채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유동자산은 8,800억 원.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조금은 취약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적은 순차입금 대출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도 회사채 주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사업구조 개편을 재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더군다나 여기에서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돼버렸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뭔가 지분구조를 개편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분할 신설 법인이 뭔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에너빌리티의 인적 분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랑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분 구조를 좀 봤을 때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밥켓을 지분을 46%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합병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었고, 자, 근데 두산은 파이랩이라 그래서 AI를 강화를 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 조달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 이 자금은 향후에 어디에 사용이 될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거고, 두산밖에 또 최근에 신용평가를 받았어요. 신용평가를 받은 게 이 기업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본이 갑작스럽게 쭉 늘어납니다. 한 4천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죠. 확보를 한 다음에 지금은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자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자본이 3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부채를 받는다고 하면은 한 3천억 원 정도 더 100%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안정적인 부채 비율이 한 4천억 원으로 평가를 하니까 자금 조달이 상장을 하면서 이 4천억 원 규모를 확보를 해놨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엔지니어링 업체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랩을 가지고 이 회사, 한 회사를 만들고 이 A 회사가 밥캣이 인수하는 회사가 유력하겠죠. 두산 밥캣 밑으로 A 회사가 깔리는 게 아니라 밥캣이 지분도 가지고 있고 두산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 밥캣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로보틱스도 이 자금을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될까? 인적 분할을 좀 진행을 할까라는 기사에서 좀 보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적 분할 형태로 AI 법인이랑 같이 합병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AI 기업을 밥캣이 인수를 하면 에너빌리티랑 같이 지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는 인적 분할해서 합병을 시켜서 지분을 확보를 하고 로보틱스는 인력이랑 엔지니어링도 투자를 하고 두산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두산의 파이랩이랑 이 M&A 그리고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모두 다 이제 이 회사로 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회사는 분명히 상장사가 아닐 걸로 보입니다. 상장사가 되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로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지배 구조를 개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해당 내용들은 자세하게 우리 공부방에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M&A 같은 소식들 지지부진하게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번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련된 이 매물을 찾았다라는 소식들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엔지니어링 업체를 인수를 해서 밥캣이랑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 두산과 함께 약간 이런 설명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두산의 밑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밥캣 이전에 밥캣이랑 로보틱스랑 합병한다 했을 때도 이 전부 회사가 동시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단독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두산 그룹 전반적으로 동시에 이런 것들이 발표될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면 되는데 더 이상 연기를 3분기 실적 시즌이면은 이때가 이제 4분기인 거거든요. 하반기까지는 발표를 한다고 했었으면은 지금 3분기인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지금 시점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돼요. 적어도 큰 틀 정도는 정리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윤곽이 있다. 이런 것들 소식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3분기까지는. 그게 이 60일선과 이 장기 이평선이 만나고 있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1번과 돌파 조정. 시나리오 1번과 2번 중에서 2번으로 흘러갔고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게 시나리오 1번, 2번. 이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 돌파를 할지 조정을 받을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흑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관련된 소식들 그룹 전반적으로 큰 소식이 나와주는 것들을 기대를 하면은 이런 기대감으로 가지고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소식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살짝 조정도 당분간 좀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들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관심 종목들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우리 공부방에도 오늘 7월 23일 단기 종목들 나가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하고 상승하는 종목들하고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투명하게 모두 저는 조금 이제 담백하게 하고 싶어서 저를 좀 부풀리고 제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이 그릇을 막 부풀려 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피해를 최대한 안 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 공개를 하는 종목들이 모두 상승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ABC 종목에서 새로운 종목을 신규 종목을 추가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넣었을 때 이 종목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막 몰빵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랑 분명히 약속은 해주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제가 공개를 하고 꾸준히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만큼 비중은 안전하게 진행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도 승률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원, 100만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되면은 10만 원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10만 원이 되죠. 이걸 이제 같이 정리를 하면은 원금 손실 없이 우리가 공부를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피해를 보시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 제가 수익비를 2대1로 잡죠. 20% 마이너스 10%. 보통 이제 마이너스 5%면은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2대1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만 원 그리고 플러스 10만 원. 같이 정리를 하면은 원금 확보가 되고, 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플러스 5만 원의 수익이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공부방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오직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 상승 하락 빠짐없이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